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이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김웅 의원의 기억이 좀 부족한 것을 틈타가지고 이렇게 왜곡, 날조, 공작 보도를 하는 것이죠. 이래서 공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늦은 밤까지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을 한 건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정치 공작인 건지 여야 모두 제 목소리 내기가 바빴습니다. 저희가 먼저요. 어제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직제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과는 검찰총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직제에 있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지금 문제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손준성의 유임을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그런데 자기는 유임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쨌든 유임이 됐다. 그 경과는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씨를 굉장히 아꼈다라는 진술이 있거든. 그렇게 들으신 거죠, 장관님도? 저 비슷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식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해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가까운 것 이상의 관계다. 거의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글쎄 참 저도 저 발언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서야 대검에서 PC를 손준성 전 담당관의 PC를 압수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손 담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전혀 이런 사실에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제가 뭐냐면 이 수사 담당 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다. 물론 업무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손준성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총장이 만약 가까운가? 이거는 또 별개의 차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2019년도 9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어떤 윤 총장과 가까운 김유철 당시의 담당관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임명을 한 것이죠. 예. 이 김유철 전 담당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과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어떤 면에서 학살 인사를 하면서 다 내려보내면서 이 자리에 6개월 된 김유철 담당관을 인사조치하고 예. 그 자리에 바로 손준성 담당관을 이제 정책관을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2월 달에 임명이 돼서 3월 달에 이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손준성 전 그 담당 같은 경우는 이분은 기획통이에요. 근데 윤 전 총장은 특수통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제, 즉 박범계 법무장을 주장하는 전제가 윤 전 총장과 손 정책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상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윤 전 총장도 부인하고 있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다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은 저걸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 저런 것들을.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기가 풍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확정되는 자리죠. 법무행정의 총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한, 즉 감찰 결과에 대한 아직도 대검 감찰하고 있고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니 감찰도 하지도 않았는데 합동 감찰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미 결론을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그 이상의 관계다. 굉장히 밀접하다. 그건 뭐겠습니까? 결국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해서 이 정책관이 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걸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단계인가요? 결국은 박봉계 장관이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장관보다는 여당 의원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결국은 질문하고 있는 여당 의원과 똑같은 심정에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심판자가 아니라 뭔가 최종적인 결정과 심판자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뭔가 결론부터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오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둬야 된다. 이게 어제 박 장관의 말입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다음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볼까요?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이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있어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요구했었다. 비슷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지 의혹에 윤 전 총장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손준성 지금 정책관이요. 뭐 다 알려졌다시피 지난번에 아마 그 판사 사찰 문건 나왔을 때 그 작성자로 지목됐던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윤석열 총장 측의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은 뭐 제가 보기에 뭐 왜 가깝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사는 법무장관이 하는 건 맞죠. 근데 주로 그때 당시에 인사의 주된 관심은요 검사장급. 이분 아직 검사장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서울지검장이 누가 됐거냐, 그다음에 대검의 뭐 부장들이 누가 할 거냐, 거기에 주로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뭐 차장 검사급인 이분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저는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이미 언론이나 통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항상 뭐 옆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윤석열 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현 대변인께 더 드리고 싶은 게 가깝다고 해서 이 사지 의혹에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이 있다.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은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피해자의 고발장의 피해자가요. 윤석열 총장과 부인과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발을 피해자들의 의사를 안 물어본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친고죄는 아닙니다만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이 굉장히 큰 거가 제일 주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또 있습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자라는 사람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고발장 접수할 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 그렇다면 당연히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고발장을 작성한다. 저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 금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고발장의 내용으로 보면 윤 전 총장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고발한 경우 더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결국은 뭐 친고죄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나중에요.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합니다. 예. 보통 그래서 아마 고발을 하기 전에 보통 고발장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라고 통칭되는 사람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면 이 고발장 작성 단계에서 저는 피해자로 지칭된 사람들 의사를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다. 오히려 안 물어봤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끝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이신 거죠? 작성 단계에서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건 현직 전직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역시 손준성 검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뒤에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손준성이라는 검사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와 한때 대단히 가까웠던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저한테 그런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그대로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히 총장 개인의 지시에 의해서 총장 개인의 의도에 따라서 고발장 작성부터 기소까지 이루어졌다. 이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최강욱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한때 대단히 가까웠던 손준성 검사가 그런 저한테 앙심을 품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 철저히 윤 전 총장의 의도다. 이렇게 이승훈 변호사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말을 보면 과거에 손준성 검사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어떤 앙심이라든가 원한 관계도 전혀 없는데 굳이 고발장까지 작성해서 야당 후보에게 주었을까에 대한 이제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실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책관으로서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눈과 귀, 입을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손준성 검사가 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시했겠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때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은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각의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이름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고발을 사주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말한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미영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 전부터 같이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서 뭐 한 팀이 돼갖고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그 정책관으로 이 손 검사를 한 분은 누구냐면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정도로 막 내밀한 문제를 뭘 시키고 할 사이는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분들이요 핵심을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법무부와 대검도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규명 안 돼요. 수사해봤자 증거도 안 나와요.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때 말씀하신 거죠? 네, 제 판단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뭐 수사도 하겠다, 뭐 규명이 안 될 때는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규명 안 될 거고 또 수사를 해봤자 다 답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군부를 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생태탕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 생태탕 끓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림픽 금메달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또 수사가 돼서 증거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 굳이 생태탕을 끓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은 네.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거를 계속 여권에서 강조하는 그렇죠. 거다 이런 시각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정부 여당,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총공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어제 지난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인 드루킹 댓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관여했다는 아무런 정황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판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처음 보도된 것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 보도의 취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얘기할게요. 김명수 그 지사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대검의 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손 검사가 작성한 것이 윤석열 총장이 사주한 거라면 마찬가지로 이 드루킹 댓글도 문재인 후보가 사주한 것이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이 의원님. 네. 이게 윤 전 총장이 사주한 거라면 지난 대선 여론조작 댓글 사건도 당시 문재인 후보, 현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한 것이 된다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박범계 장관의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보도의 취지들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언론에 나온 보도를 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팩트와 관련돼서 조사한 거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보도의 취지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한간의 소문을 듣고 신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뭔가 자신의 어떤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 근거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건과 드루킹 전 사건과 구조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누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의 측근이면 수행실장이 뭘 하는지를 당연히 다 알겠네요. 모든 사실을 들어.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수사정책관이 하는 걸 다 안다. 지금 이 이진동 씨가 하는 이야기처럼 이 수사정책관 자체는 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이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가 수행실장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 구조라면 그러면 드루킹한테 가서 계속 댓글 조작하고 이거를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당연히 알았겠네요. 바로 그런 구조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이 구조가 보면 똑같습니다.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 보도를 한 매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뭔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손준성 검사 이 사이가 가깝고 친하고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시를 했냐고요. 그 지시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딴 뭐 국회에서야 그 의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의혹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심판자잖아요. 근데 장관이 이미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 여당 공세 똑같은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의원과 장관과 뭐가 틀린 거죠? 저는 참 놀랍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그러니까 야당의 얘기는 뭐 이현정 의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여 주셨는데 지난 대선 여론조작 사건도 문 대통령이 관여되는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에서 지금 다시 구속이 된 마당에 윤 전 총장도 관련됐던 직접 증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윤 전 총장이 관련됐다고 얘기하냐? 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전형적인 물타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손준성 검사가 본인 스스로 뭐 얘기하지 않는 한은 뭐 지시했다는 증거는 나올 수는 없는데 저는 뭐 이게 아마 뭐 지금 PC는 압수했다 그러는데 PC는 없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면 이게 사진으로 보냈거든요. 파일로 안 보낸 거고. 근데 지금 자꾸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발 내용이 피해자가 일단 윤 총장이에요. 부인이고 한동훈 검사장이고 고발 내용도 보면은 개인사입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거거든요.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 방송 보도 관련된 겁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을 고발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모르겠지만 총장과 관련된 사건이 고발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손준성 이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대부분의 언론이나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는 알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고발을 하는 건데 그 본인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고발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이 고발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루킹 사건의 가장 쟁점은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시연을 받냐 안 받냐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쟁점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발장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언론에 나왔거든요. 물론 그게 뭐 실제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캡처한 중에 나왔거든요. 고발장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기본적으로 면선 동기 검사 친구다라는 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뭐 동기 친구들인 경우는 뭐 막 50명,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하고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 친구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여쭈고 싶은 게 드루킹이 그 받냐 안 받냐 그것만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김경수 지사가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이런 걸 올려달라 이야기를 했고 그런 소통이 있었다는 게 대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단지 그 받냐만 가지고 지금 유죄로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한동훈 검사장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요 4월 3일 이 고발장일 때까지 언론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MBC가 보도할 때도 이 한동훈 검사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4월 7일 날 당시 민원연이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4월 3일 날 고발장에 과연 자기 이름을 내서 세상에 자기가 됐다는 걸 알린다?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이 고발장 출처도 알 수 없고 내가 고발할 이유도 없었다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2020년 4월은 1월 달에 검찰 일종의 대학살 인사가 있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보임되어 있는 검사장이라든지 중간 간부들은 전부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청부 수사를 당시에 식물검찰총장이 계획을 했다. 상당무계한 상황이고요.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어제 얘기인데요. 정미경 의원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당시 분위기가 무슨 내가 고발을 할 이유도 없고 검찰 대학살 인사가 있었던 직후였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여권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 공작이다.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막 화를 내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검사 더군다나 총장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요. 예. 그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지금 그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과 전쟁을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지금 본인이 혼자서 치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흠이 있거나 트집을 잡힐 만한 일을 하면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서 판단 능력이 저 정도까지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윤석열이는 없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판단으로는 자기의 가족 사건을 더군다나 이거를 야당에 그때 당시 대표가 황교안 대표였거든요. 황교안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사이도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당에게 그걸 준다? 아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자기네 집안 가족 중에 한 사람한테 그냥 하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뭐 하려고 무슨 그렇게 어렵게 야당 쪽으로 보내갖고 그거를 합니까? 더 어렵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이 딱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 정치 공작이라는 거를. 그러면 누가 정치 공작을 했을까? 그럼 당연하겠죠. 지금 윤석열 총장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권하고 일부 정치검사, 여기서 일부 정치검사는 여권에 붙어있는 검사들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분이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죽인다는 표현은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 공격한다고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참 여러 화면들이 등장했는데요. 어제 법사위의 여야 공방 저희가 화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시도 사건,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과연 그러면 정치 공세인가? 또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에 사자도 안 보입니다. 텔레그램 사진 자료 몇 개 나와 있고 실체도 없고 코미디 같은 상황을 우리 법사위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이 바보입니까? 대검 고위 간부가 바보입니까? 야당하고 짝짝꿍이 되고 한통속이 되고 내통이 된다는 것을 드러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실체는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야당 말 맞다나 허무맹랑한 정치쇼인지. 어찌됐건 이수근 변호사님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직접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거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자. 박범계 장관도 그런 목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실체냐 이게 정치 쇼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실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다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있고요. 손준성 검사가 있고 야당인 김웅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 서류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다 모두 다 야권 관련해서이고 여권 관련자는 없거든요. 검찰과 야권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를 갖다가 비판했다고 여권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현근택 위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과 한동훈 검사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또한 지금 증거들도 실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SNS를 통해서 고발장이 있고 그리고 그 고발장은 실질적으로 통합당에서 고발했던 8월 달에 어떤 고발장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명 판결문이 있고요. 또 이걸 폭파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구도 있고 이걸 김웅 의원이 잘 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많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얘기해야 될 것이지 단순히 여권을 비판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국기문란, 검풍, 뭐 야당에서는 한통속 아니냐 뭐 이런 단어들도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